자, 이번 시간에는요,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수가 금을 봤다는 얘기는요, 일단 인성을 본 거죠. 자, 우리는 조건이 뭐냐면 뿌리가 있는 개수예요. 뿌리가 있는 개수. 그렇다는 얘기는 인성까지 봤으니까 내가 재관을 감당할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자, 개수는 신금의 생은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경금의 생은 그거는 좀 버겁죠. 네. 자, 그래서 경금이라는 건 원래 태생이 임수를 생하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개수화태에서 경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전 하시는 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편인 정도. 사실은 육친상으로 정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수 입장에서 경금이라는 거는 작은 물에 큰 금이 와서 노는 꼴이죠. 자, 이럴 때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을경합을 할 수 있냐 없냐. 네. 그러니까는 개수가 천간 신금은 상관없지만 경금을 본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경금을 을경합할 수 있는 을목을 내가 타고났느냐, 아니면은 어떤 그 해묘미의 개연성으로 인해서 경금을 을경합할 수 있는 매개물이라도 있느냐,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막바로 본문에 들어가면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봅시다. 개일주가 경신대원을 만난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지금 8글자 중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2글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신이라는 인성을 만났다. 그 얘기는 비견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요, 천간에 임수가 있냐 없냐, 또는 자수가 있냐 없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기에 뭐 임수가 있고 여기에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경신은 누구 거? 임자 거죠. 그렇죠? 임자. 왜? 신자진으로 인해서 임수의 인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는 뭡니까? 인성운이 왔다가 좋아했다가 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뿌리 있는 개수가 인성을 받는데 그 인성이 내가 아니라 비견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내가 뭔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임수의 병화를 띄우는 것도 사실은 임수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 그게 이제 어떤 때 많은 착각을 하느냐. 자, 이 사주가 직장이라고 칩시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장이라는 거는 개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관이 있든 없든 천간이 있든 없든, 자, 직장 생활은 내가 묶이고 메인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관성이 있다는 건데,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해갖고 경신대원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개수 입장에서는 요 경금이라는 인성이 마치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돈을 몇십억짜리 영업을 띄워줬다. 내지는 뭔가 회사를 위해서 고액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회사가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 자, 일견 괘씸하죠, 회사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에이씨,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직장 생활에 나도 때려칠 거야. 내 사업 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런 시점이 드느냐. 자, 이 경금이 원래 임수를 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금방 을경합을 할 수 있는 경금은 나를 행해준다는 얘기 했었죠. 만약에 말이죠, 이 사주가 여기에 을이 있든 여기에 을이 있든 을이 있으면은 얘기가 전혀 틀려지는데 지금 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업하다 망하는 걸 비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관성에 묶여 있는데, 그런데 경신대운에서 회사에서 실망감을 느끼고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세운은 언제 들어오느냐. 자,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이라고 했죠. 이럴 때 언제 발동이 되냐면요, 무술년이나 기해년 또는 이제 개묘년,
이게 왜 그러느냐. 먼저 경신대운에 이 경금을 을경합을 할 수 있는 매김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 묶였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경신대운 중에서 세운이 무술년이라고 칠게요. 자, 무술년이라면 이 무토가 나를 무기합으로 묶었죠. 그러면은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줬는데 직장은 나를 너무 올가매고 나를 너무 윽박지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 무기합으로 내가 묶이니까 보이지 않는 족쇄가 나를 묶는다는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무기합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무토, 또 다른 개수를 불러오는데, 자,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개수에 뿌린 해수고, 이 해수는 인신사의 해수지만 해묘미의 해수도 할 수 있다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게 연결이 되면 이제 기해년이야. 왜?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경금에서 원래는 이제 그 원국에 을이 없으니까 이 경금에서 을이라는 글자를 끌어온다고 얘가 착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가. 사실은 안 끌어와요. 안 끌어오는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경에서 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할 때, 아, 내가 내 일로서, 을목이라는 일로서 이 경금이라는 인성을 잡아갖고, 회사를 돈 벌게 해줬는데, 그런데 회사가 날 서운하게 하니까, 관에서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올가매니까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무술년이나 기해년 같은 상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무술기해년을 잘 참고 넘어갔어도 그 다음에 오는 세운이 뭐냐면은 경자년. 그러면은 경과 경이 만나면은 양이 두 개니까 이때는 을이 온다고 착각을 해요, 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을이 왔다고 쳐. 그래서 을경합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1년. 자, 우리가 사업이나 장사는 이거를 해갖고 1년 돈 벌려고 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렇게 경신대운 10년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비견 임수거지 내운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를 많이 돈 벌게 해주고 나는 거기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이제 상담을 꼭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1년짜리 갖고는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1년이라는 건 계약 기간 1년이잖아요. 요즘 뭐 한 2년 임대료 계약이 2년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1년 돈 벌고 나머지 1년 놀아요? 그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개수가 경금을 볼 때 착각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인성이 생겼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결국 누구 인성? 비견의 인성. 그래서 을경합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니라면은 착각하지 말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자대운. 자, 마찬가지. 아까 경신대운하고 거의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요 경금의 뿌리 신금이 내려와서 신자진을 만들죠. 네. 신자진, 경금의 뿌리, 신금이 내려 신자진. 자, 요때까지는 괜찮아. 왜? 경금의 뿌리, 신금이 신자진으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운을 잘 봐야 돼요. 요럴 때 세운을. 그게 무슨 얘기냐? 또 다른 자수나 또 다른 신금이나 아니면 오하나, 좌우충을 할 수 있는 오하나 또 다른 자수가 오거나 또 다른 신금이 올 때, 그럴 때는 인신사의 발동을 시키는 동시에 요때 따라왔던 진토가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진술충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경자대운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경금의 뿌리 신금이 하나 더 오는 세운에서 오는 신년, 그 다음에 자수가 하나 더 오는 자년, 또 좌우충을 해서 이 신자진이 풀리는 5년. 5년? 네, 말이 좀 이상하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신자진이 풀어지게 되면은 요 해수와 요 풀어진 신금, 인신사의 개연성이 발동되죠. 그럴 때 이 진토도 덩달아 진술충리를 또 발동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법적인 문제. 이해가 되시죠? 토니까 관성은 법적인 문제. 탁술만이니까요. 그래서 개수가 경금을 봤을 때는 항상 어떻게 조심을 시켜야 돼요.
그 인성이 내 인성이 아니야. 네. 그거는 엄연히 비견 거고, 내가 과욕을 부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왜 경금이 비견을 행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견이 강해지는 거죠. 그럼 내 재물은 깨져. 근데 여자 사주에서는, 물론 이제 여자 사주에서도 이 재물이 깨지면 남편하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남자 사주가 더 심하죠. 남자는 돈이 없는 순간에 부인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사주에서는요, 이 재물의 중요성, 돈의 중요성을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진대운. 비슷해요. 다 대동소이 하는데, 한 가지, 요 경금의 뿔이 신금이 내려오면은 인신사의 신금과 진술충미의 진토가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글자가 뭘까요? 네. 요 진토는 유금으로서, 그쵸? 진유합금. 그렇게 되면은, 진술충미를 안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지신금은 신자님의 개연성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이 신금이 인신사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앞에 경신대운, 경자대운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경진대운은 진유합금을 하게 되면은, 이 유금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유합금으로 인해서, 여기 약해지니까는 진토가 유금을 생겨줘서 합금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임수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개수한테 가요. 네. 그럼 훨씬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진유합금의 유금이 금융경 경제가 유통을 한다든지 말로 인한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인대운 얘기해 볼게요. 자, 경인대운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인목이 인호수를 하는 인목이냐, 아니면 나하고 인해한 목을 만들 수 있는 인목이냐, 그 다음에 경금의 뿔이 신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인신사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잘 따지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는 경인대운은 경금의 뿔이 신금, 그 다음 경인대운이니까 인목, 그 다음에 내가 개해일주니까 해수. 자, 그러면 인신사회 중에서 빠진 글자가 뭐냐면요, 사화야. 이 사화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사화는 사유축의 사화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사유축은 입이고 음식 계열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냐면요, 입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사람과 사화니까, 개수 입장에서 사화니까 육신상으로 뭐가 돼요? 재가 되죠. 재물, 돈이 되죠. 그러면은 돈거래야, 돈거래.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경제적 거래 행위죠. 그죠? 결국은 돈거래예요. 돈거래. 경제적 거래 행위. 그럼 무슨 얘기냐? 음식에 관계된 사람이나 또는 유시성의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해가 되시죠? 사유축이니까 이 사화, 인신사의 사화를 부르는 거, 요럴 때 이제 내년이 딱 신축년인데, 신축년은 축토가 신축년에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화라는 글자가 와서 인신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유씨와 사유축을 하시는 유씨와 경제적 거래를 하면은 사유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신사회가 되는 거야. 유씨성을 지닌 사람과 경제적 거래 하지 마라. 또는 음식 계통에 관련된 사람과 경제적 거래 하지 마라. 이럴 때 써먹는 게 이렇게 성씨와 그 사람이 직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인대운은 인신사회로 가는 경금의 뿔이 신금, 인목, 해수. 그래서 이게 내년 신축년에 사유축에 사과 오는 통로니까 인신사회를 써먹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재물로 가면 돼. 재물로. 예를 들면은요, 경인대운이잖아요. 그러면은 원국에 오화가 있든지 또는 병화가 있든지, 경인대운이니까.
자, 그래서 병화가 있든 오화가 있든 뭐 오화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인목은 인옷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병화라는 재물이 결국은 인옷을 돼 있는 인목이 내 개일주니까는요. 나랑 인해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만약에 그러니까는 이럴 때 꼭 얘기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거래 행위를 조심하라고 시켜야 돼요. 거래 행위. 우리가 거래라는 거는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돈이라고 쳐. 이게 황금 덩어리야. 내가 이거를 갖고 가만히 있어. 이게 거래 행위일까요? 아니잖아. 그쵸? 내가 이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빌려줬어. 그럼 뭐야? 빌려줬어. 빌려주고 나는 이자를 받는다 내지는 뭔가 대가를 받는 거 이런 건 거래 행위죠. 이런 게 인신사예요. 그래서 요럴 때 뭐 경인대운이 원국에 인호수를 해서 그 재물이 나한테 오는 시점이다. 그럴 때는 경제적 거래를 하지 마라. 특히 임목과 우화가 맞는 빠진 글자가 있죠. 그게 술토야. 술토. 자, 이 술토라는 거를 이거도 우리가 땅으로 봐요. 자, 땅은 땅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술토는 우리가 또 귀신자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쓸모없는 땅이라고도 얘기를 해. 왜? 메말아버린 조토거든. 그러니까는 술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싹을 심어도 안 나. 씨앗을 뿌려도 안 나. 그게 술토죠. 그 쓸모없는 땅이야. 근데 우리 인간한테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누구냐? 귀신. 그쵸? 귀신이 왜 쓸모가 있겠어? 쓸모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는 술토라는 거는 귀신자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조금 고급스럽게 천문성을 갖다 붙이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술토라는 거는 그래서 땅 중에서도 쓸데없는 쓸모없는 땅이야. 이럴 때 인호 술에서 술이 빠졌죠. 이럴 때 해주는 말이 뭐냐면요, 종교시설에 관련된 땅을 사거나 귀신자리 술토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쓸모없다고 하는 맹지 같은 거 있죠.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이니까 사도 의미가 없잖아. 그런 맹지를 산다든지 쓸모없는 땅을 샀을 때 인호술로 재물이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거래를 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이 인호술의 인목이 인신사회가 되면은 따라온 술토는 덩달아 진술춤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래 같은 걸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돈을 크게 벌려면은 이 술토에 해당되는 땅을 사세요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경인대운을 써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은 벌어둔 돈을 날리게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게 상담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경호대운이야. 자, 경호대운은 일단 개일주가 나쁠 게 없어요. 왜? 오화라는 재가 왔죠. 이 오화라는 거는 좌우충하는 오화죠. 또 인호수라는 오화잖아요. 자, 인호수를 하게 되면은 인목이 내게 되는 거야. 내가 개일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좌우충을 하게 되면은 임수의 뿌리가 자수인데 이게 깨져버렸죠. 비견이 깨지는 거야. 나쁠 게 없어. 다만 경금이라는 글자를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개수는 경금이 그냥 오면 안 돼. 어떻게? 을경합으로 약하게 와야 돼. 약하게. 그래서 천간에 을이 있을 때 이 개수 입장에서는 땡큐가 되는 거고, 을이 없으면은 경금을 해묘미 만들 수 있는 행위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이 해수를 해묘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호대운은 개일주 입장에서 나쁠 건 별로 없어. 그렇지만은 원국의 구조에 따라서 얘기가 또 틀려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이건 있어요. 지지로 재물이 왔잖아요. 천간에 비견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임수가 있어. 병화는 임수 거죠. 근데 오화는 지지로 온 오화는 내 거예요. 이거를 내가 엉뚱한 짓만 안 하면은, 인신사의 행위만 안 하면은 그냥 이건 개수 거야. 임수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좌우충하는 좌우충을 하는 오화란 말이죠. 그래서 경호대운은
거의 뭐 나쁠 게 없습니다 라는 거고요. 좀 글씨가 좀 그러니까 삐딱 몸이 자세가 삐딱해서 그런가? 네. 자, 경술대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은 나도 한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꺼내서 말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네. 자, 술토는 인옷을 활을 만들 수 있는 매개물이기도 하고 진술충매 매개물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술토가 나한테 득이 되려면은 얘를 인옷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금을 약화시키는 행위. 그거를 원국에서 그러니까 이 술토가 인옷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일주인데 자, 이렇게 예. 임목, 사화, 해수, 신금이 있어. 이렇게 인신사회가 다 있어요. 이럴 때 뭐 경술대운이 왔다고 칠게요. 그럴 때 술토라는 글자가 이 임목을 만났죠. 원래는 인옷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화가 현재 없어. 맞죠? 그러면 이 우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중요하냐? 이 임목이 인호술이 됐을 때 사화도 사유축을 할 수가 있고 해수도 해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연이야. 출발점. 출발점에서 벌써 형살이 붙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화가 사유축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해. 왜? 이미 인사 형살이 붙었잖아.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사유축을 해? 그러니까 이 인목을 인호술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찾아주는 게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빠진 게 오화죠. 예. 오화라는 거는 병화의 뿌리야. 병화의 뿌리. 그러면 병화라는 행위를 했을 때 오화가 와서 인호술이 가능한 거죠. 병화는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면서 방송예술, 종교정신, 교육에 관련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경술대운에 이 사람이 방송이나 예술이나 종교, 정신, 교육, 그러니까 화에 관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 인목이 인호술로 갈 수가 있고요. 특히 화에 관련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화는 덩달아 교육까지 들어가니까 사유축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인신세가 풀어지죠. 그러면 이 경술대운이 얼핏 생각할 때, 야, 이 경술대운이 뭐가 좋아? 임수 거지. 아니란 얘기죠. 왜? 원국의 인신사회를 풀어주는 술토야. 그것도 어떻게 풀어주느냐? 내가 화에 관한 방송에 관련된 뭐 방송예술, 종교, 정신, 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했다.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했어. 그럴 땐 이 인목이 인호술도 되고 사화는 사유축이 되죠. 그럴 때 이 해수는 덩달아 해묘미를 하는 거야. 해묘미라면 이 경금을 어떻게 을경합으로 잡을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세운에서 이제 을이 오는 시점이 대박 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서 보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관을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천간 신금. 개수는요, 신금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엄청나게 좋아하느냐? 요 신금은 어떻게 병화를 끌어와서 개수가 껄끄러운 병화를 녹여 먹게끔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병화 입장에서도 원래 구름에 가려서 짜증이 나는데 신금을 통해서 내가 어차피 약해졌으니까 개수에 녹아들어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역시 또 이제 천간 신금 덕분이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은요, 임수보다 계수를 먼저 생각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금의 뿌리가 뭐냐면은 유금이야. 왜 유금이 좋으냐면은요, 이 유금은 말로써 묘유충, 묘를 불러갖고 이 해수를 해묘미로 만들 수 있는 매개물을 만드는 거죠. 자, 해묘미가 되면은, 해수가 해묘미가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을목이 여러 개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화라는 재물을 개수가 취하기가 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금이 개수를 금생수해주면 개수의 뿌리 해수는 해묘미의 개연성으로 돌아가고, 해묘미가 되면은 정화가 목생화를 받아갖고 정화가 커지죠. 커진 정화를 누가 먹어? 개수가 먹죠. 네. 그래서 개수는 천간 신금을 보면은 엄청 실 고마워하는 거야. 어때? 말을 하다 보니까 신유대운 얘기를 다 해버렸네. 자, 근데 신사대운으로 갑시다. 네. 자, 신사대운은요, 사화잖아요. 사화. 개수 입장에는 재물인데 사일축만 안 되면 되죠. 근데 천간에 신금을 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유금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사유축이야. 사유축이 되면은 해수하고 사유축 안 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요, 당연히 입, 말, 그 다음에 사유축이니까 금융경영, 경제, 이런 것과 관련된 행위를 했을 때 사회충을 안 한다. 그런데 이런 것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해수와 사화가 부닥친 거잖아요. 인신사의 개연성이죠. 이럴 때 그냥 앉아서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움직이는 영업을 통한 말이겠어요? 네, 당연히 움직이는 영업을 통한 말이다. 왜? 인신사회성이니까는요.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신유대운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해버렸으니까 넘어가고, 신축대운. 자, 이거는 아까 신사대운에서 신금의 뿌리 유금이 사유축한다고 했죠. 그때는 축이 오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 유금이 내려오니까는요, 요걸로 사화가 오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배우자궁에, 이게 남자 사주라면은 배우자궁하고 보이지 않는 재하고 사이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자 문제, 말로 인한, 그러니까 여자로 인한 구설 문제, 이런 걸 조심하라 정도만 얘기하면 되고요. 이 자리를 사이 유축에서 오는 사화가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느냐, 그 행위를 얘기하려면은요, 간단해요. 해수가 배우자궁이죠. 그러면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면은 이 해수는 해묘미의 행위가 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다고 해서 해수가 해묘미가 된 건 아닌데 해묘미의 개연성을 갖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개수가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부부관계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좋다니까. 그러면 이 해수는 사회충이 아니라 해묘미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유축에서 오는 사화랑 사회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부인이나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 그런데 굳이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날 마음이 생겨요? 일반적으로는 안 생겨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서 해묘미가 정말로 해묘미 목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개연성을 만드는 거죠. 속궁합, 배우자궁은 생식기궁. 그쵸? 내 마음자리, 생식기.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하고의 사이가 좋다는 얘기가 그 뜻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진다. 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안 그러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신해. 자, 요것도요, 자,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해수가 두 개야.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는 해묘미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인신사회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천간에 신금이 있죠. 이 얘기는 얘는 유금이야. 그 다음에 요 신금은 원래는 병화를 끌어오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병화라는 건 재물이야. 그러니까 돈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면은요, 인신사회를 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대운에 신금이 병화를 끌어와서 그것이 그냥 나한테 녹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병화를 금전적인 거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해수가 두 개라고 했죠. 인신사회가 되는 시점과 하나가 해묘미로 잡히는 거.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일단 내년이 신축년이에요. 신축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신의 대운에 신축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개수 입장에서 다른 글자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 네. 얼핏 생각할 때 신금이랑 인성이 들어왔죠. 근데 그냥 와서 내 뿌리랑 동일한 뿌리를 갖고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해수는 또 다른 비견 개수를 암시하는 거죠. 내 뿌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뿌리는 이거야. 내가 타고난 게 내 뿌리고요. 그 다음에 세운에서는 똑같은 글자가 왔을 때는 이건 자기 뿌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내 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야? 비견의 뿌리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비견의 뿌리이기 때문에 비견을 발동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뿌리하고 똑같아 보여. 얘가. 그러니까 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은 이제 요 신금은 원래 병화를 끌어와. 그죠? 병화라는 거는 재물이고요. 돈이고 남자한테는 여자고 그 다음에 병화의 뿌리는 오하고 사화예요. 오화나 사화. 근데 문제는 뭐냐? 신금의 병화를 끌어오면은 그 뿌리 사화가 보이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럼 언제 발동하냐면은 이 사화를 끌어올 수 있는 매개물이 되는 시점. 그게 사유축 연도에서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년이 신축년이야. 그러니까 신축년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신축년인데 축이라는 글자 때문에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의 뿌리 사화가 작동을 할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작동을 원래는 안 해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신의 대운의 신축년에 요 신금이 두 개가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원래는 신금 대운의 신년이 발동을 하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병화가 두 개네. 두 개면은 어두우니까 갑갑해. 어두우니까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를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걸 거래라고 해. 그래서 그거를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그거를 할 때 요 축토에서 오는 사화가 그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왜? 거래를 하는 것은 뭐예요? 돈을 주고받았잖아. 그런 매개물을 했기 때문에 요 신축년에 그런 게 발동이 되면은 그러면 이 축토가 사화를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는 요 해수, 사화, 병화의 뿌리, 동거래를 했으니까는 인신사의 개연성이 발동하는 동시에 신축년의 축토는 또 진술축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원국에서 있을 때 거들어준다 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렇게 개일주가 신의 대운의 신축년만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약간의 오버죠. 그렇지만은 개연성을 그렇게 응용을 하는 거고 그럴 때 다른 글자들이 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거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천간 신금은 병화를 끌어오지만은요
병화의 뿌리는 사화는 오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병화의 뿌리 사화는 오화를 그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게 발동이 되는 거고, 안 하면은 뭐 절대 발동 안 해요. 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묘대운에, 신묘대운 일단 좋죠. 왜 좋으냐? 신금으로 인해서 개수는 강해져. 또 묘가 왔으니까는 어떻게? 해묘미. 물론 이제 미토가 따라오는 건 사실인데, 자, 그래도 좋아. 왜? 해묘미를 하게 되면은 천간에 을이 힘을 받죠. 그쵸? 그러면 이 을은 경이라는 글자를 을경합을 할 수 있어. 자,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러 채의 건축물, 여러 채의 뭐 부동산, 여러 채의 뭐 돈 되는 건축물,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묘대운이 개일주가 봤을 때. 왜? 해묘미, 그 다음에 천간 신금, 개수거. 자, 근데 신금 아까도 얘기했죠. 병화 끌어와서 재물을 만들 수 있는 신금이고, 그 다음에 해묘미로 인해서 을목은 경금을 을경합으로 잡죠. 또 을목은 정화를 생할 수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을목이 경금을 잡는다는 얘기는 누가 제일 짜증나? 비견이. 그쵸? 왜냐면은 경금은 임수를 생해준다고 했는데, 을경합을 하면은 임수가 생을 못 받아. 그럼 누가 받아요? 개수가 받아. 예. 그 다음에 임수가 못 받으니까는 비견이 안 좋아지면 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철학의 맹점이야. 그러니까 명리학도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 비견, 개수 입장에서는 임수라는 비견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좋은 거야. 네. 그러면은 상대가 약해지면 내가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묘대운일 때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어떤 문제냐면은, 자, 이렇게 해묘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묘미로 인해서 을이 뭐를 생하냐면은, 병화보다는 을은 정화를 우선으로 생해요. 정화를. 근데 신묘대운의 신금은 병화를 끌어온다고 했어. 그러면 보이지 않게 병정 갈등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큰 건축물, 갑이라는 큰 건축물을 신축이 아니라 샀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이 신묘대운의 큰 건축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 있을 때는 요 갑이라는 건축물을, 숨겨진 갑을 산다는 얘기예요. 왜? 해묘미로 인한 을목은 정화를 생겨주고 신금에서 오는 병화가 보이지 않게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언제 얘기를 하냐면, 세운에서 정화가 오는 시점. 그러니까 신묘대운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세운에서 이제 천간으로 정화가 온다. 그 다음에 뭐 정미년쯤으로 합시다. 좀 더 확실하게. 그럼 뭐예요? 해수, 묘목, 미토가 완벽하게 해묘미를 하죠. 그렇죠? 해묘미되어 있는 을목은 정화를 생해줘. 그럼 이 정화가 강해졌어. 근데 문제는 신묘대운이야. 그러면 원래는 병정갈등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 내가 갑이라는 건축물로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죠? 네. 이러면 재물이 되는 거야. 왜? 이 갑은 갑의 뿌리가 임목이고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또 인호술이 되는 거야. 인호술. 그럼 내 입장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이 무조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갑의 뿌리 임목이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랑 인호술로 인해서 병정 갈등은 해소가 됐고 인호술로 재물도 커졌어. 이럴 때 큰 건축물로 인해서 돈을 법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큰 건축물 갑은 숨겨져 있으니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야, 이 명조 갖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물리상법이고. 자, 그래서 신묘대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신미대운. 이럴 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미토가 완벽하게 해묘미가 아니죠. 묘가 없어. 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있는 묘를 끌어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신풀이 유금으로써 말을 많이 할수록 묘유충으로 묘를 끌어오는 거예요. 말로써. 그래서 말로 인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가르치는 거다 뭐 말 이런 걸 통해서 해묘미를 만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위축이 되면은 개수도 강해지고 강해진 개수는 또 무토라는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생기고 또 신금에서 병화를 당연히 끌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말하는 것이 능력 발휘를 하고 뭐 말하는 것이 이제 교육과 인연 맺어라 뭐 말과 인연 맺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가 천간 신금을 볼 때는 어지간하면은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구조에 따라 틀려지지만 근데 경금을 볼 때는 항상 을정합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꼭 따지셔야 된다는 거. 예, 왜? 경금은 내게 아니라 임수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개수가 이제 금을 보는 거를 하고 마지막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개수의 끝 이제 수를 볼 때, 비견을 볼 때요. 그러고 나면은 기초 강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